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전용기 탑승 배제 얘기 나왔을 때 원래 그 기자단 중앙 기자단이 갈지 말지 막 했잖아요. 근데 보이콧은 안 하기로 해서 갔는데 뭐 MBC 포함해서 한겨레 경향만 안 타고 갔죠. 안 타고 그냥 민항기로 갔는데 이럴 거면 진짜 보이콧을 했는 게 맞았다. 기자들도. 그렇지.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번에 확실하게 이 한미 뭐 한일 한중 정상회담 때 아예 이제 취재 못하게 한 것은 거기 취재했던 뭔가 악에 바친 기자단이 뭔가 잘못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일말의 두려움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에 바친 기자라기보다 내 네. 생각에는 또 실수가 보도될까 봐 그런 거야. 어쨌든 분위기가 풀다네.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기자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현상을 찍는데 찍다가 네. 보면 또 실수할 것 같으니까 또 날리면 바이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행동이 이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가능성 거야. 배제. 아예 배제. 네. 그게 뭐예요? 그러려면 취재가 뭔 필요했고 언론이 뭔 필요했어?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홍보기관이야. 네, 그렇게 네. 따지면 따지면 언론이 지금 이번 그 순방에는 홍보기관 역할밖에 못한 거예요. 왜? 자료가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접근이 안 돼. 네. 취재에 대한 접근도 안 되고 취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 그렇죠, 수도 없고 이렇게 막아놔 버리면 주는 대로 그냥. 그래서 결국 그 뭐 떠도는 영상 중에 네.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아. 있는 거 봤죠? 앉아 있는 거. 네. 그 영상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뭐, 거잖아. 네. 저쪽에서 사람들 모여 있고 뭐 보도에서는 나가 하는 것 같았다 이런 뭐 얘기 예를 나오고 들면 있던데. 그 영상도 네.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영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찍은 영상. 맞아요. 뭐 생중계되고 있던 네. 그 영상 뭐 이런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 가지도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 접근도 못하고 예컨대. 네.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이 우리 언론에 잡힐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본인이 찍히는 영상 중에 혹시나 지난번 바이든 그 날리면 사태처럼 네. 또 다시 외교 순방 갔다 와 실수한 게 드러날까봐. 아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성과를 좀 확실히 내서 이거 좀 보여주고 싶다. 실수를 설령 하더라도 뭐 어차피 취재진이 없으니까 편집된 영상만 나가니까 그거를 아예 제거를 해버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저는 이번 그럼 순방의 성과가 뭐가 있죠? 손에 잡히는 성과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는데요? 원론적 얘기만 하고 왔어. 뭐 그런 거죠. 한미일의 안보 협력 늘 이게 좀 있던 얘기 강화됐다. 아니에요? 뭘 강화했는데? 한 번 더 만났다 이런 뭘 거죠. 만나? 그러니까 그냥 만났다는 만났다? 거잖아. 네, 만났다 회담했다. 끝. 네. 끝. 뭐 성과가 뭐 끝. 손에 잡히는 성과 얘기해봐요, 진짜 솔직히. 아니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한중 했는데 네. 뭘 정말 우리 나라의 도움이나 국익이 도움이 되는 어떤 뭐 손에 잡히는 성과가 뭐가 있냐 없어요. 오히려 이번 한미일 회담, 그러니까 이번 일정에서 승자는 일본인 것 같아요. 네, 정보를 그렇죠. 우리가 다 주겠다고 네, 협조해주겠다고. 주는 거밖에 없고 받는 건 없어. 받는 거 없고. 한미일 정상회담 10분에서 10분.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고 끝나였는데 참 이 순방 외교 이 성과를 논하기 전에 언론에 대한 이런 배제, 그다음에 이후에 나왔던 뭐 MBC를 향한 악의적이다, 뭐 이런 겨냥한 발언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에는 이른바 이 날리면 발언 때문에 큰 논란이 됐다면 이번에는 이 언론 배제 이 자체만으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MBC와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런 오늘 말까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이제 작정하고 나오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저희 소풍님께서 실시간 후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늘 하시는 분이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정영선님이 오마이TV 저희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오마이TV 자바적 시청료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함께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마음껏 안구 정화하는 방송 그동안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안구 정화 방송 네 오늘 최재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좀 해보죠. 이 삼성한테 광고 주지 말라고 한 셈이 돼버린. 뭐 물론 뭐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걸 전했다고 또 해명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에서 나왔던 내용. 이게 대놓고 언론 탄압을 하는 거죠. 언론 탄압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나는 상상을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비대위 회의 때잖아요. 예, 김성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렇죠.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그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대놓고
삼성이나 대기업 같은 데서 네. 문화방송 MBC에 광고하는 게 문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뭐 서명이 나오고 있고 어. 대구가 30만이 뭐 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하는 상황인데 네. 뭐 내용으로 보면 그런 네, 내용이잖아. 네, 네. 이게 전형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방식이에요. 음. 두 가지. 정치 권력이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전용기 탑승 배제, 네. 취재 제한 이런 게 아. 전형적인 탄압의 형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경제적으로 탄압을 하는 거야. 간접적 탄압이죠. 그게 바로 기업을 이용해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불매 운동을 불매 운동을 하는 하게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네. 그 광고를 못하게 압박을 아예 가하거나. 압박을 옛날에는 하거나. 대놓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죠. 네. 예전에 뭐 전화해서 했던 뭐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있었겠죠. 독재 정권 시대에는 네, 네. 대놓고 못하게 하고 그때 막. 뭐 그 동아투기 같은 경우도 유신 시절에 아. 동아투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때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유신 때 박정희가 네. 광고 못하게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다 그 당시 동아일보예요. 지금 동아일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당시에. 그래서 기자들이 다 이제 나와서. 투쟁하고 해직되고 이랬잖아요. 네. 그때 국민들이 광고를 해줬어요. 신문에 국민 성금 모아가지고 아. 그 정도로 도움을 줬. 지금의 동아일보 얘기하는 게 아니 예전 동아일보.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탄압을 하거나 네. 두 번째는 경제 권력에 영향을 미쳐서 왜냐하면 경제 권력은 정치 권력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좀 풀어줘서 뭐 규제를 풀어주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더 확장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혜택을 네. 좀 주고 돈 같은 거 아하. 빌려줄 때 이럴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은 항상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이라는 사람이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압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제 말은. 그래서 이런 데서 만약 광고를 안 해봐.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 MBC를 공격하는 게 돼요. 탄압하는 게 된다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원이 광고로부터 들어오는데 광고를 끊게 되면 네. 운영 재원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일을 못 하게 되고. 마치 TBS의 예. 예산 존해안을 서울시 의회가 네. 국민의힘 단독으로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폐지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 70% 이상을. 문 2024년부터. 닫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아니 예산은 70%를 못 받으면 인건비도 안 돼요. 그러면 아예 방송을 이제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대놓고 언론 탄압을 하는 경우를 저는 민주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뒤에 가서 하는 건 모를까. 대놓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음. 좀 많은 비판을 좀 하고 계신데 음. 이게 비판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네. 대통령이 일단 가이드를 주잖아. 네. 이건 가짜 뉴스야. 이 악의적이야. 언론사는 악의적이야. 네. 이 언론사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이런 뉘앙스잖아요.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 네. 본인이 비행기 안 태운 것도 헌법 수호를 위해서 그랬대요. 네, 네, 네. 그럼 MBC를 안 태운 게 헌법 수호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 수호고 언론을 아하. 취재를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용기 타지 못해서 취재 제한을 받는 것도 헌법 네. 수호를 위한 행동이래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의힘에 특히 이렇게 친윤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TK 지역의 지역구를 분들은 공천권이 또 달려 있잖아. 네. 이런 생각이 들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준 대로 가야 돼요. 네. 좋든 싫든. 그래요. 저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인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다 언론인이거든요. 그 뭐 기획 비서관도 그렇고 부대변인도 그렇고 둘 다 언론인 출신이에요. 아, 그렇네요. 예, 네. 예, 예. 그분들이 이런 논평을 하면서 네. 진짜 마음속으로 한 번도 갈등을 안 했을까?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 그건 자, 정말 그런 갈등이 없다면 기자가 아니죠.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자 정순둥님께서도 저희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